새로 부임한 본부장님 때문에 회사 여직원들이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젊고 잘생긴 데라 능력까지 좋은데 심지어 미혼이라는 소문까지. 동료들에게 떠밀려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던 저는 단상에 선 그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윤서.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윤서는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무심하게 쓱 훑어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는 다른 모든 직원과 면담을 하면서도 제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올린 기획안은 공개적으로 혹평하며 단칼에 반려해버렸습니다. 친한 동료마저 제게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의 사무실로 곧장 쳐들어갔습니다. 윤서는 회장님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무슨 일이지? 그 나른한 한마디에 제가 그를 쫓아다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윤서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전교 1등에 모두가 선망하는 남신이었죠. 잘생긴 얼굴에 약한 저에게 그는 그야말로 진리였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결국 졸업식 뒤풀이에서 술기운을 빌려 그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문대에 진학해 멀리 떠났고 저는 이 지역의 평범한 대학에 남았습니다. 멀어진 거리만큼 갈등은 잦아졌죠. 결국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고 그도 미련 없이 동의했습니다. 2년을 쫓아다녔지만 사귄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그 완벽한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던 제 얼빠기질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심윤서. 우리 좋게 헤어졌잖아. 공적인 일로 사적인 감정 풀지 말아줄래?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톡톡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 기획안을 눈앞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예전 제 시험지를 보는 것처럼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채로요. 읽어봐.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유은. 내가 안 찾았으면 끝까지 모르는 척할 생각이었나? 그럼 아니야? 제가 뭐라고 더 말하려던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죠. 자, 이제 이 기획안에 대해 얘기해볼까? 30분 후 저는 너덜너덜해진 기획안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죠. 이건 분명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체면을 구겼던 것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동료 소미가 제 소매를 끌며 속삭였습니다. 윤서 본부장님, 보기엔 딱딱해도 엄청난 사랑꾼이래. 어젯밤에 중요한 손님 접대하는 자리에서 피오나라는 여자 손을 꼭 잡고 놔주질 않았다고 하더라. 윤서와 사귈 때 그는 늘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는 것조차 제가 먼저였죠. 이제 보니 그는 저에게만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부계정으로 그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 피오나예요. 그는 곧바로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카톡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금세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자기야라고 불렀고 그는 저를 제기야라고 불렀죠. 회사에서는 그렇게 냉정하고 진지한 남자가 카톡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집착남이었습니다. 애기야, 오늘 기분 어때? 바빠. 왜 답장이 없어? 닭살이 돋아 고개를 드니 마침 탕비실에서 컵을 들고 나오는 윤서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연기쟁이, 만약 제가 피오나라는 걸 알면 아마 길길이 날뛰겠죠. 한참 SNS를 보던 중 조용했던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반장이 동창회를 연다는 공지였죠. 평소라면 신나서 참석했겠지만 윤서가 온다는 말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제 단짝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은아. 어떤 놈이 심윤서 오면 너 못 올 거라고 내기하길래 내가 한마디 해줬어. 구남친이 뭐라고. 우리 유은이가 그런 쫄보가 아니잖아. 그 친구는 제가 윤서를 찰 때도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윤서가 동창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에도 항상 제가 그를 찾다고 소문을 내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요.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애기야, 우리 연락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이제 한번 만날까? 저는 동창회 날짜를 확인하고 떠보듯 물었습니다. 좋아요. 근데 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만 시간이 돼요?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좋다고 답했습니다. 동창회는 도시 서쪽에서 열렸고 저는 일부러 약속 장소를 동쪽 끝으로 잡았습니다. 그가 절대 동창회에 올 수 없도록요. 이를 저지르고 나서 윤서의 자리를 힐끗 쳐다보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잘생긴 남자들은 자존심이 세니까 한번 바람 맞히는 것쯤은 괜찮겠죠. 동창회 당일 저는 한껏 꾸미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윤서의 싸늘한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제 입가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제 표정이 너무 멍했는지 단짝 친구가 저를 끌어다 윤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메시지를 보냈죠. 너의 남신,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오늘 술 취한 척 덮쳐버려. 파이팅.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다가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면 방금 그 메시지를 본 게 틀림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저는 급히 술을 따르며 반대편 친구들과 잔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몇 잔을 마시자 뺨이 붉어지고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손에서 술잔을 휙 낚아챘습니다. 심윤서였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오늘 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 감동하기도 전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출근해야지. 술 기운에 용감해졌는지 저는 잔을 다시 빼앗아 들고 그를 향해 불쑥 내뱉었습니다. 이 악덕 자본가야. 윤서의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그의 목을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는 두 걸음 다가와 제 손에서 부드럽게 잔을 빼서 들고 다른 잔을 꺼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 마시고 싶으면 물 마셔. 저는 몽롱한 상태에서 그가 주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른 남학생이 제게 술을 권하려다 윤서의 무서운 얼굴에 놀라 뒷걸음질 쳤죠. 헤어졌으면서 무슨 상관이야? 술 때문인지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는 오기가 생겨 다시 술잔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따갑게 저를 쏘아보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렇게 무심하더니 지금은 왜 저러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를 엄청 신경 쓰는 줄 알겠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 때문에 더는 술 마실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찍 자리를 뜨기도 애매해서 저는 취한 척 테이블에 엎드려 파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단짝 친구가 제 등을 툭툭 치며 윤서에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윤서야, 너 술 안 마셨지? 우리 유은이 좀 데려다줘. 벌떡 일어나려는데 친구가 제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윤서는 그저 하고 짧게 대답했죠. 다음 순간 제 몸은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옅은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치자 온몸이 뜨거워지고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조수석에 앉힐 때까지 저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이 어색한 공기. 잠시 후 뜨거운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송유은. 너희 집 어디인지 몰라. 계속 취한 척하면 우리 집으로 데려간다.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쾅! 제 머리가 그의 턱에 부딪혔고 그의 안경이 앞 유리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빨개진 턱을 문지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송유은, 너 완전 멧돼지 같아. 내가 무슨 띠든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저는 그를 밀치고 차에서 내리려 했지만 다시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윤서는 몸을 숙여 제 안전벨트를 매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저는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밤중에 구여친 데려다주면 지금 여자친구가 질투하네. 그의 손가락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송유은, 너 혹시 아직 나 좋아하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나 이제 얼굴만 보고 사람 좋아하는 나이 지났어. 윤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아직 내가 잘생겼다고는 생각하나 보네. 그 말은 정말 뻔뻔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25년을 살면서 본 남자 중에 심윤서가 가장 잘생겼으니까요. 185cm의 키, 넓은 어깨와 잘록한 허리, 긴 다리, 조각 같은 이목구비. 그런 완벽한 전 남자친구를 저는 제대로 가져본 적도 없다는 생각에 괜히 화가 났습니다. 송유은, 아까 내 여자친구 얘기 질투한 거지? 신호 대기 중 그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질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대화하다 문득 피오나 계정으로 윤서와 약속을 잡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급히 부계정으로 들어가 봤지만 아무 메시지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약속 그가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걸까요? 저는 괘씸한 마음에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바람 맞히니까 재밌어?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윤서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그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애기야, 미안. 오늘 바빠서 깜빡했어? 선물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튕기는 척하려 했는데 그가 곧바로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한정판 피규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애기야, 이거 마음에 들어? 네. 완전요. 고마워요, 자기야. 사랑해. 다음 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 전체 회의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프로젝트 자료를 품에 안고 몰래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구석자리에 앉았죠. 윤서는 단상 위에서 발표를 하며 가끔씩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되어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소미가 제 팔을 쿡 찌르며 윤서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것 봐, 본부장님 카톡 즐겨찾기 목록. 완전 칼 같지 않아? 회사, 부서, 이름. 진짜 FM이다. 저는 건성으로 긍하고 대답하다 문득 그를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부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죽겠어. 메시지가 화면에 뜨자마자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미는 흥분해서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속삭였죠. 대박. 본부장님 여자친구 있었네. 저는 처음 해보는 못된 장난에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군중 너머로 저를 꿰뚫어보는 윤서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 중이잖아. 장난 그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죠. 제가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쯤 윤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유은 씨, 자료 안 나눠주고 뭐해요? 저는 화끈거리는 얼굴을 만지며 급히 일어나 자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윤서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들어 내기하라고 저장된 대화창을 열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애기야. 나 지금 회의 중 끝나고 연락할게. 따뜻한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정한 모습과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윤서는 제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그와 함께 옆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될 거라고 공지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잠이 들었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 있어?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잡힌 출장이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머리 위로 씌워주더니 조수석 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 차 문을 열었을 때 제 머리 위에는 이미 마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좀 더 붙어. 비 맞겠다. 따뜻한 숨결이 정수리에 닿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뜨거워진 귀를 손으로 가리며 살짝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의 목을 대가 한번 움직이더니 황급히 시선을 돌렸죠. 그의 에스코트 덕분에 저는 한 방울도 비에 젖지 않았지만 그의 재킷과 팔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안 추워요. 제가 작게 묻자 그가 고개를 돌리며 눈꼬리를 살짝 휘었습니다. 전 여친은 신경 꺼. 지금 여자친구가 질투할 테니. 저는 그를 째려보고는 왕 부장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그는 소문난 변태의 영감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 손을 잡으며 은근슬쩍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빼고 뒤에 서 있던 윤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젖은 재킷을 팔에 걸친 채 왕 부장이 내민 손은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이건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우리는 도덕성 없는 사람과는 협력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내뱉기도 전에 그는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요?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이게 본부장님이 말한 프로젝트 추진이에요. 윤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 너한테 흑심 품고 있었잖아. 이런 일, 나한테 말 안 할 생각이었어? 그가 그런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그냥 참고 넘기려고 했다고? 그가 팔짱을 끼며 질책하듯 말했습니다. 아까는 내 손까지 잡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가 피오나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저는 금세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 이제 아셨어요? 예전 제가 그를 쫓아다닐 때 그는 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제 심장은 너무 빨리 뛰어서 공부는커녕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오게 할까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요. 윤서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자. 그는 다시 제 머리 위에 재킷을 씌워주고 빗속을 뚫고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차에 타자 그는 젖은 셔츠 때문에 드러난 탄탄한 근육을 닦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다 봤어? 누가 본부장님 근육을 본다고요? 제가 펄쩍 뛰자 그가 씩 웃으며 제 이마에 손을 짚었습니다. 비 맞아서 그런지 열이 좀 있네? 운전할 줄 알아? 면허는 있는데 거의 안 해봤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고 차를 몰아근 채 호텔로 갔습니다. 약 배달시켰어. 내 번호로. 도착하면 좀 받아줘. 난 좀 자야겠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덮치기라도 할까봐 저러는 걸까요? 참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약이 도착했고 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 짜증이 나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보낸 방 비밀번호였죠. 알아서 들어와. 나 움직이기 힘들어. 꼴에 폰만 잡더니
비 좀 맞았다고 뻗어버렸네. 저는 중얼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수증기 너머로 그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곧이어 그는 나른한 걸음으로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허리에는 수건 한 장만 아슬아슬하게 걸친 채로요. 그는 태연하게 제 앞을 지나갔고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얘야, 약 침대에 뒀어요. 전 가볼게요. 가지 마.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가운을 꺼내 꼼꼼히 여며 입고 나서야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시켰어. 먹고 가.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뭘 그렇게 얼굴을 붉혀? 설마 내가 딴 생각으로 너덜어 있으라고 한 줄 알았어? 그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거든요. 누가 보면 일부러 그렇게 입고 저 유혹하는 줄 알겠네? 그는 크크 웃으며 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때마침 룸서비스가 도착했고 저는 허겁지겁 몇 숟갈 뜨고는 도망치듯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서 2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제 본 계정으로. 그렇게 조금 먹고 배불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피오나 계정으로. 애기야. 나 감기 걸려서 호텔인데 여자 동료랑 같이 있어. 여자 동료요? 누구? 전 여친. 아직 그 여자 좋아해요? 맞춰봐. 뭘 맞춰요? 구여친을 못 잊는 남자랑은 끝이에요. 헤어져요. 이 바람둥이야. 저는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더는 그와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차에 타자 윤서는 햄버거와 따뜻한 우유가 든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급하게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어. 가면서 먹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방금 차인 남자 같지 않았죠? 그에게 연애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선을 보러 가라는 것이었죠. 이모, 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하려던 찰나 이모는 전화를 끊고 시간과 장소를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사 선생님이셔? 윤서가 불쑥 물었습니다. 네, 선 보라고? 너도 이제 그럴 나이지? 저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저는 화가 났지만 이모는 저희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윤서를 쫓아다닐 때 공개적으로 저를 망신 주셨던 분이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이모의 전화를 받기만 해도 긴장했습니다. 사 선생님의 안목을 믿어봐. 그분이 골라준 남자면 틀림없을 거야. 그의 오만한 말투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본부장님은 저보다 3달 먼저 태어났으면서 왜 선 안 보세요? 그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얄밉게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 선 보러 급하게 가는 길이야. 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모와 부모님, 사촌 언니까지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촌 언니는 저를 안치고는 전문가용 화장품 세트를 꺼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유은이, 이 언니가 신부하니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만들어줄게. 고작 선 한 번 보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잠시 후 이모는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날 친구는 이모가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야. 걔 아내가 되는 건 내가 팔 때 조상까지 덕을 쌓은 거란다. 저는 순한 양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핑크빛 풍선으로 가득한 레스토랑. 저는 하얀 원피스에 7cm 힐을 신고 위태롭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윤서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모가 보내준 주소로 온 거지 제가 스토킹한 거 아니에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확인하려 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내선 상대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사 선생님께 부탁드렸어. 내 진심을 믿어주시도록. 그의 설명에 아침부터 이상했던 가족들의 행동이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상대가 심윤서였기에 모두가 제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물었습니다. 집 있어요. 있어. 차는요. 있어. 전 여친은? 오늘 내가 내 고백을 받아주면 전 여친은 더 이상 없게 되겠지? 그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피오나는요?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잖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 부계정은 아무도 모르는데. 내 부계정, 전체 공개더라. 사진 몇 장 보니까 바로 알겠던데? 그동안 혼자 쇼를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송유은. 내가 널 쫓아다니기 전부터 널 좋아했다고 말하면 나한테 기회 한 번 더 주겠어? 그의 말에 냉정했던 이별의 순간이 떠올라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생각 잘한 거 맞아. 그 한마디가 끝이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날 진심으로 좋아한 적은 있어요? 말을 할수록 서러워져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윤서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그때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셨어.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홧김에 그렇게 말해버렸어. 나중에 널 찾아가서 설명하고 싶었지만 완벽하지 않은 내 가정 환경을 내가 싫어할까 봐 두려웠어. 처음으로 저는 오만한 심윤서에게서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가족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살았어요.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의 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난 너랑 살기로 선택했어.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애써 그를 째려봤습니다. 남들이 부요하면 나도 부요해요. 그가 제게 좋아하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가 널 쫓아다니게 해줄래?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말투를 흉내내며 대답했죠. 본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이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아침 식사와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소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본부장님, 여자친구 있다면서. 너희 둘, 이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저는 모든 것이 윤서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었죠. 마침 물을 마시러 지나가는 그를 향해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윤서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 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께 배운 거야? 입맛에 맞는지 먹어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면 사람들이 저를 상간녀로 오해할 거 아니에요. 윤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벽에 양손을 짚고 제게 얼굴을 가까이 하며 속삭였습니다.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면 내 여자친구가 되면 되잖아. 가까운 거리에서 풍겨오는 그의 향기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때마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는 저를 식탁에 앉히며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저는 결국 그에게 또 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소미가 저를 탕비실로 끌고 가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내가 본부장님 내연녀라는 소문이 다 퍼졌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구남친일 뿐이라고. 바로 그때 회사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심윤서였습니다. 정정합니다.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지금 송유은 씨를 쫓아다니는 중이고 아직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헛소문으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거 공개 고백 아니야? 소미의 비명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 후로도 윤서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소미는 매일같이 제게 언제 받아줄 거냐며 좋은 남자를 놓치지 말라고 재촉했죠. 휴일이던 어느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 앞에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리켰습니다. 부모님께서 외출하시면서 너 밥 챙겨주라고 부탁하셨어. 아, 밥 다 되면 불러요? 제가 다시 누우려는데 그가 몸을 숙였습니다. 내가 밥도 해줬는데 이제 명분 하나쯤은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아래 그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홀린 듯 일어나 그의 목을 감싸 안고 볼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 봐서요. 얼굴이 빨개진 저를 그가 들어 올렸고 그의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안고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송유은, 나 정말로 너 사랑해. 저도 저 자신을 아주 사랑해요. 그가 제 머리에 턱을 부비며 이마와 콧등을 거쳐 입술에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타는 냄새 안 나요?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냄비가 새까맣게 타버렸더군요. 이게 저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밥이에요?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그가 얄밉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넘어올 거야? 결국 우리는 외식하고 어머니께 드릴 새 냄비도 하나 샀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저 좋아했어요? 글쎄 고1 입학식 날 내가 멍하니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을 때 같기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기 전에 몰래 빵 먹다가 볼이 터질 것 같았던 그때 같기도 하고 그만해요. 왜 제가 바보 같게 들리죠? 바보가 아니라 바보같이 귀여웠지. 내가 고백할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차마 받아줄 수가 없었어. 그럼 그때 안 사귄 게 제가 고백하는 게 좋아서였다고요? 제가 이를 갈자 그가 웃으며 제 코를 톡 쳤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난 그냥 사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연애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 거야. 널 안 좋아한다고는 안 했지만 듣고 보니 그는 한 번도 저를 싫다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연애할 생각이 없다고 했을 뿐이었죠. 제가 입술을 삐죽이자 그가 저를 품에 안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드디어 내 사람. 아, 아직 보정 안 했는데. 제가 소리치자 그가 허둥지둥 글을 내렸습니다. 그는 별빛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누가 진짜 사랑에 눈먼 바보일까? 바로 그때 밤하늘에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송유은, 나랑 결혼해 줄래?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래층에 숨어있던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저렇게 잘생겼는데 당연히 해야지, 딸아. 아버지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심윤서, 앞으로도 계속 나만 좋아할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너 하나만. 저도 동의해요.